어린이날 편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자, 우리나라 한참 이 나라의 중심축이 될 40대들에 대한 이 보고서가 좀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이 나라의 한참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고 수입이 가장 좋은 40대가 실제 우리 생각만큼 잘 나가지 못한다. 이런 결론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은행이 있어요. 행복연구센터라는 데서 대한민국 40대가 사는 법 4대 인생과제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40대 평균의 이 수입 지출 이런 것들이 어떻는가. 자, 은퇴가 두려운 경제 허리. 자, 우리나라의 40대는 한참 각 분야에서 거의 정점에 도달하거나 하려고 하는 이 최대의 경제 활동이 활발한 세대이죠. 그래서 평생 수입에 있어서도 40대 후반이 거의 절정에 달할 거라고 보이고, 또 자녀 교육 등 지출도 가장 많이 심할 때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40대의 평균을 보면요, 내 집 보유가 40대의 56%, 40대에 집이 없는 사람이 44%나 있다는 겁니다. 서울 및 4대 광역시 거주 40대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40대 평균은 이 4대 광역시 40대보다도 훨씬 못하겠지요. 그래서 세후의 월 소득이 468만원, 은행에 대출이 8천만원 있고, 자가 보유율이 내 집이 56%, 평균 월 지출이 343만원. 그런데 지출의 중요한 내용을 보면 주택 원리금 상환하는데 75만원, 자녀 사교육비 107만원. 그래서 스포시보조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사교육을 흡수하고 주택을 싸게 주면 끝난다는 게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퇴 자산 마련에 61만원, 자기 개발 취미에 22만원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고생 자녀를 두면 142만원까지 올라가고, 은퇴 자금이 부동산 지출에 지금 거의 발목이 잡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한 40대를 보면요, 연소득이 6천만원, 세후 월소득이 468만원이면 뭐 소득이 500 몇십만원 될 거고, 연소득이 6천만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수도권에 거주하고 두 아이를 가진 중견기업 직장인이다.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한 뒤 다니는 학원이 늘어나 사교육비가 급속하게 증가했고, 자녀 교육을 위해 내년에는 서울로 이사갈 예정인데 자금 사정이 빠듯하고, 은퇴까지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다 생각에 노후 자금 마련을 미루고 내 집 마련에 힘쓰고 있다. 분양받은 주택 잔금 치를 돈도 부족해 향후 자녀 교육비나 은퇴 자금을 위한 저축 계획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평균적인 한국의 이 남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장의 모습요. 468만원의 세후 소득 중에 73%를 생활비와 이 자녀 교육비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은퇴 자금 마련인데 이게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응답자의 42%가 은퇴 자금 마련이라는 것을 다 손꼽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과제가. 그런데 65%가 노후 자금을 저축하고 있는데 월 평균 61만원이고, 자기들이 59.5세에 은퇴할 거라고 생각하고 은퇴 시점까지 2억 9천을 모을 수 있을 거다. 은퇴 후 생활을 위해서는 최소 203만원이 월 필요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려면 352만원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자금 마련이 미흡한 이유는 부동산 지출 부담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거고, 28%는 노후 자금을 전혀 마련 못하는데 주택 지출, 수입 없는 시기가 생겼다. 잠깐 쉰다든지 이런 거죠. 자녀 교육비 지출이다. 가족의 질병 사고 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노후자금 마련으로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주거 안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1억 1천만 원의 대출이 있었고 무주택자는 6천만 원의 대출이 있고요. 유주택자가 평균 주택자금 상환액이 월 75만 원이고 월세 거주자는 59만 원이 나가고 전세 거주자는 47만 원이 나가는데 월 상환액이 부담스럽다고 말한 사람은 월세 거주자가 77%고 유주택자는 56%를 월 상환액이 부담스럽다 했고 전세는 60%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을 많이 활용하고 소득이 낮으면 부모, 친지에게 의존한다는 겁니다. 자녀 교육을 인생의 3순위라고 했지만은 스스로에게는 평가를 후하게 해서 40대 중 88%는 학원에 자녀를 보내고 월 107만 원을 학원비로 쓰고 그리고 중고생을 두었을 경우에는 142만 원을 사교육비로 쓰고 가구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월 소득의 20% 이상이 자녀 교육비로 나가고 그리고 40대 부모의 절반 이상이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하거나 이사할 계획이라고 하고 자기 개발을 우선순위에서 가장 후순위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참 사는 게 다 빡빡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거는요. 이 사교육비와 주택대출 상한을 낮추게 되면 지금 이것이 40대일 경우에 얼마가 나가는가 하면 한번 이 돈만 계산을 해 보십시오. 이 돈이 18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비나 취미생활 하는 데는 22만 원밖에 못 쓰고 집값 이거 내고 집값 할부금 내고 사교육비 지금 쓰는데 182만 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군데만 벌은 돈의 거의 40%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옳은 것이냐?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 수입의 40%를 집값 할부금 내고 자녀 교육시키는 데 쓴다. 그리고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 나중에 늙어서 그렇다고 돈이나 많겠습니까? 은퇴 자산 마련에 다 허덕이고 제대로 은퇴 자산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고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 공부시키고 사교육시키고 집 때문에 애하고 집 때문에 멍드는 인생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없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뭐 친구나 직장 동료하고 소주 한잔 하는 거야. 내 인생이다. 근데 이것도 중산층의 표준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이 이르니 그러지 못한 쪽에는 이것보다도 더 열악하겠죠. 40대 평균이 부러운 사람도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라고 하면 이제 부인이 또 맞벌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인이 이 사람만큼 벌지는 못할 거고 부인이 좀 보충하거나 그래서 이제 부인이 또 같이 맞벌이를 해서 둘 다가 전문직 수준에 이르는 사람은 상류층처럼 좀 흉내내면서 살 수도 있겠죠. 그러지 않은 외벌이 가구는 사는 것이 거의 팍팍하고 또 부인이 그러지 않고 주부하다가 좀 보탠다 해봤자 한 달에 뭐 200을 보태겠습니까? 그런 지금 부분으로 사는 데서 역시 어려움이 있고 또 부인이 돈 벌러 가면 애들 사교육비나 여타 지출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그것도 또 쌤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행명 21이 주장하는 것은 이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자. 아니 학교에 이 아주 좋은 학원보다도 훨씬 좋은 공간과 시설 자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일찍 애들을 내보내고 애들은 부모들이 학원을 보내야 됩니다. 맞벌이 한다고 쫓아다닐 동안에요.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짓입니까? 그래서 학교 안에 별도의 선생들을 한 번 더 뽑자는 거죠. B급 교사로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뽑는 게 아니라 시험을 쳐서 과목별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임용고시처럼 B급 교사 임용 시험을 쳐서 일정한 기준 안 되는 사람들은 드러내고 과목별로 탁월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임명을 해서 이들을 좀 테스트해서 면접까지 봐서 그 중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 B급 교사로 대거 채용을 해서 학교에서 과목당 한 5만 원, 그것도 최대치가 한 5만 원, 집이 좀
중산층이면 한 3만 원, 집이 좀 어려우면 10,000원, 5,000원. 그래서 이 내는 거는 동사무소에서 쿠폰으로 살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학교에서 그냥 쿠폰만 제출하면 얼마 주고 받는지, 그러니까 얼마 주고 방과 후 수업을 받는지 서로는 모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사교육비를 확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자, 평당 700만 원으로 이 국가적 주택 공급을 하면 주택 대출 상환금이 절반이거나 거의 없어질 겁니다. 가진 목돈만으로도 사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집집마다 엄청난 돈이 남아돌 겁니다. 여기에다가 독과점 품목, 제일 지출이 많은 통신비, 휘발유 가격, 또 사보험료, 공산품 구매 가격, 이런 부분을 독과점을 타파시켜서 확 낮추면 아마존에 파는 가격 정도로만 해도요, 이 생활비가 확 줄어들 거다. 그러면 얼마든지 조금 이렇게 이 수입이 적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다. 모두가요. 안정적으로 내 집을 가지고 애들 공부시키면서요. 그러면 출산율도 이렇게 나오고 또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출산도 하면서 사회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포 15조는요. 포퓰리즘이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을 형성해내자라는 부분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300만이 넘는다고 보이는데 이 사람들을 다수를 내보내고요. 그 자리에 국가가 한 100만 원씩을 지원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리를 좀 엄격하게 하면 외국인이 하는 그 일자리도 다 내국인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일자리 창출이 혁명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또 봅니다. 그리고 요양사업에서 내가 또 수십만 명의 채용을 해서 그들을 준공무원처럼 대우해서 그들이 책임지고 1:1 요양 돌보미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노후도 품있게 보낼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장려하는 자에게 표를 찍고 또 이 사교육을 건절하겠다라는 말을 안 하는 자에게 표를 찍고 또 이 독과점 담합에 대해서 규제하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자에게 표를 찍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추방하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자에게 표를 찍어봤자 여러분들의 삶은 끝끝내 하닥하닥 허덕이다가 끝난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이요, 최근에 이 실업률이 코로나 타격 때문이 아닌 일자리 감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작년 실업률 중에 4%인데 공식 실업률이요, 코로나 요인은 0.1%밖에 안 되고 공장 자동화, 경제적 불확실성의 영향이 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학력 청년이나 여성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계속 구직 활동을 하고 코로나가 끝나도 고용 한파는 계속되고 2030 세대 83%가 미래 일자리가 감소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요, 이 서포 15조를 가지고 비용 지출을 줄이면서 적은 수입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어린이날에 뛰어놀 어린이들이 늘어나는 사회가 됩니다.